지역 시사 흐름의 맥을 경남 도민일보가 날로 전해드립니다. 빠바빠빠빠 맥도날드. 영화 조커 보셨습니까?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. 원래 제 와이프가 혼자 영화를 못 보러 가게 하는데 네. 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단은 혼자 이렇게 영화를 봤는데 네. 오 진짜 이게 뭐 주변에 처음에 영화팬에서는 좀 뭐 어두운 면 이런 걸 많이 강조를 하는 것 같은데 네. 뭐 오락적으로도 좀 괜찮은 영화였던 것 같았습니다. 재미도 있었다. 예. 예. 그 마블 영화들이 대체로 우리나라에서 거의 승승장구를 하잖아요. 예, 그렇죠. 예, 그 반면에 DC에서 나온 영화들이 대체로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이번에 영화 조커는 좀 반응이 좋기는 하더라고요. 예. 예. 그 보면 DC 영화 중에서 그래도 조금 흥행이라든지 네. 뭐 평에서 좀 이렇게 좋았던 같은 경우는 뭐 다크나이트 그렇죠. 예. 예, 시리즈인데 네. 그 아무래도 좀 이렇게 그냥 좀 뭐라고 할까요? 슈퍼 히어로적인 면보다는 네. 좀 범죄적인 스릴러 뭐 이런 쪽 영화로 가야지 네. 성공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슈퍼맨 대 뭐 저스티스 리그라든지 네. 뭐 슈퍼맨 대 배트맨 이런 거 보면 음. 너무 슈퍼맨이 힘이 압도적으로 강하니까 예. 영화가 균형이 좀 잃고 이렇게 막 흔들리는데 네. 좀 차라리 그냥 요번에 조커라든지 예. 뭐 다크나이트처럼 네. 좀 그렇게 좀 어둡게 가는 게 좀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. 그래요. 그러니까 뭐 저스티스 리그 같은 경우에는 마블로 따지자면 어벤져스하고 거의 구성이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예. 실제 마블만큼 이렇게 재미나 흥행에서 뭐 그냥 깨놓고 압도적으로 밀렸다고 예. 봐야 되잖아요. 근데 의외로 뭐 이번에 나온 조커도 그렇고 앞서 예를 드신 뭐 다크나이트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어떻게 한 인물에 좀 집중해 가지고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차라리 DC 캐릭터한테는 더 어울리지 않겠나. 예. 제 마음 같아서는 나중에 혹시 배트맨 무슨 영화가 나왔을 때 압도적인 빌런한테 이렇게 밀릴 때 조커가 한번 쓱 구해주는. 뭐 영화를 네. 뭐 안 보신 분들에게 좀 뭐 스포일러성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네. 그 조커의 만약에 속편이 제작된다면 예. 저는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배트맨 새로운 배트맨하고 이어지는 차라리 그런 시리즈로 다시 배트맨이 시작되면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그 손유진 기자가 대부분 영화를 저보다 빨리 보기 때문에 그 어떠냐고 항상 물어보거든요. 예. 이번에 조커 괜찮다니까 저도 시간 나는 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최한석 기자도 강추를 했습니다. 그렇네요. 두 예. 분이 좋다니까 그럼요. 왠지 내키지 않네요. 품품쇼 인증. 품품쇼 인증 영화. 알겠습니다. 예. 자, 먼저 잊지 말고 인사부터 하겠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경남 도민일보 이승환입니다. 예, 안녕하십니까. 손유진입니다. 네. 오늘은 저 기사 뉴스를 한 건을 다룰 건데요. 예. 최근 검찰발 뉴스에 대한 문제 지적이 많잖아요. 예. 특히 조국 장관 후보 때부터 이른바 그 기사 앞에 단독을 붙여서 나오는 보도들이 여러 각도에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. 예, 뭐 특히 예. 얼마 전 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본인이 운영하는 팟캐스트 네, 그 알릴레오에서 맞습니다. 이번 사태에서 핵심 증인인 김경록 씨 인터뷰를 공개하면서 네, 논란이 좀 더 이렇게 불거졌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 방송을 통해 언론과 검찰의 유착 문제가 더욱 불거졌고 이에 대해 KBS가 반발하고 또 바로 곧 이어서 인터뷰 전체 내용이 막 공개되면서 논란은 점점 더 커지는 분위기더라고요. 그 뭐 핵심은 네. 보니까 이런 건데 네. 뭐 좁게 봐서는 네, 그 언론하고 검찰 네, 네, 넓게 보면 예. 언론의 출입처 문제에 있어가지고 네. 이 관행의 문제인데 맞습니다. 네, 네, 그 사실상 언론이 출입처에 이렇게 좀 휘둘린다 네. 뭐 이런 내용인데 맞습니다. 뭐 이게 좀 개선 방향이 없습니까 이거? 예, 그러니까 먼저 이상적인 어떤 방향을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현실부터 먼저 짚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먼저 그 출입처가 왜 필요한가? 또 그것보다
언론사에게 출입처라는 게 과연 어떤 곳인가 이런 걸 먼저 좀 짚어봐야 문제점하고 개선점을 짚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예, 보통 뭐 정부 기관 단체인데 뭐 청와대, 네, 국회, 네. 각종 정부 부처, 네, 그다음에 저 지방자치단체, 네, 네. 법원, 뭐 검찰청, 경찰서 이렇게 그렇습니다. 좀 이렇게 뭐 기자실이 이렇게 마련돼 가지고 기자들이 네, 네. 출입을 하고 있죠. 네, 그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공공기관이나 단체 이런 곳의 특징들이 보면 일반 사람들의 접근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. 그렇죠. 뭐 일반 네. 사람들이 뭐 시장이나 뭐 검사 이런 높은 사람들 뭐 특히 담당하는 검사라든지 뭐 네,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. 특별한 일 아니면은 뭐 민원실 정도 가는 거지. 예. 예, 뭐 그런 건 쉽지 않죠. 그래서 정보 접근성이 낮다라고 하는데 그 때문에 이제 그곳을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정보 권력이 될 수 있잖아요. 사실상 그 어떤 정보에 대한 접근이 한참 제한적이었던 시기에 이 정보 접근력이 신문과 방송이 가졌던 큰 권력 중에 하나였죠. 그 출입처들이 예. 뭐 왜 그렇게 이제 매체들한테 예, 그렇게 뭐 그런 권력을 이렇게 허용을 했을까요? 네, 그게 네. 뭐 그냥 독자들이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. 그렇죠. 어떤 편의까지 제공해가면서 물론 아닐 거고요. 출입처에서도 아마 일정 정도 구독자가 확보된 매체를 유용하게 어떤 활용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섰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잘 좀 이렇게 다독여가지고 네. 뭐 자기들이 좀 좀 홍보하고 싶은 네, 이런 내용 쪽으로 이렇게 뭐 해가지고 뭐 기사를 쓴다든지 그렇습니다. 좀 네. 불리한 이런 뭐 내용이 있으면 좀 기사를 좀 안 쓰게 만든다든지 그렇죠. 뭐 그런 게 있겠네요. 예, 어차피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까 그런 면이 당연히 있을 거고 취재의 어떤 편의를 제공을 해주면서 아까 앞서 기자실 말씀도 잠깐 하셨는데 그 기자실 자체가 되게 취재 편의를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. 예. 어느 정도 그런 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하나씩 만들게 되는 거죠. 예. 그러니까 뭐 출입 기자하고 출입처는 뭐 공생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겠네요. 네, 근본적으로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. 그 정보 접근이 어려운 출입처일수록 거기서 나오는 정보 한 건이 그냥 얼마든지 보도될 수 있잖아요.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조국 관련 보도에서 막 그 의미 없는 단독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하지만은 그 이전에 사실 많은 분들이 즐겨보는 뉴스 중에 연예인 관련 사건 사고 이런 거 있잖아요. 예. 사실 파파라치가 아니다라면은 그런 어떤 사건 사고 정보들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? 아마 대부분 검찰 아니면 경찰 이런 데서 나올 것이고 그건 아마도 그 안에 출입하는 출입처 기자들과 그 기관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씩 흘러나오는 거겠죠. 그렇겠네요. 뭐 우리나라 뭐 파파라치 물론 뭐 네. 잘하는 그게 어디죠? 그 패치, 예, 땡땡 그 패치. 패치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 패치. 예, 뭐 이거 패치가 있긴 하겠지만 네, 뭐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정보를 얻는데 한계가 있을 테고 네, 뭐 경찰이나 이런 검찰 쪽에서 이렇게 또 살짝 흘려주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네. 특히 뭐 연예인 이런 사건 사고 기사 이렇게 많이 보도를 할 것 같네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사건 사고나 연예인 관련 기사를 흘려줄 때도 흘려주는 이유가 있을 거란 거죠. 예. 네. 또 그런 어떤 정보들에 대해서 그 여러 매체들이 출입을 하는데 경쟁 매체에서는 모두 다 쓰고 그 클릭수 막 올라가고 하는데 자기 혼자 이거는 기사 가치가 없기 때문에 쓰지 않겠다 이래 버리면 이건 또 매체 입장에서는 직무유기가 돼 버리잖아요. 예. 그리고 그 경쟁 매체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써서 나오면은 너 참 능력 있다 그런 얘기 듣고 연예인 기사도 뭐 따지고 보면 이런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잖아요. 그 뭐 검찰이나 경찰이 뭐 네. 연예인 기사 흘리는 게 앞서 말했듯이 뭐 자기들에게 또 불리한 내용이 있으면 네. 뭐 다른 쪽으로 좀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. 예. 뭐 흘릴 수 있는 거고 뭐 그럴 수가 있겠네요. 네. 그러니까 뭐 무조건 일단 쓰고 네. 뭐 나중에 뭐 혹시나 뭐 어차피 뭐 또 뭐 검찰에서 이렇게 뭐 흘린 내용이라고 하니까 뭐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기관에서 흘린 거라고 이렇게 뭐 하니까 예, 나중에 막 그거 써보는 갖고 것 같습니다. 예, 큰 책임을 지는 일도 극히 드물고. 그러니까 취재라는 게 어떤 정보를 접하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사실을 하나씩 확인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되는 게 아니라 평소에 그런 정보들을 나한테 흘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친분 관계를 강화하는 게
어떤 취재처럼 돼버린다라는 거죠. 예. 예. 그럼 이 출입처 기자들이 네. 뭐 기사 쓰는 것도 뭐 기사 능력이지만 네. 그렇게 인맥을 만들고 이렇게 친분을 강화하는 것까지 네. 그게 취재하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네요. 예, 그렇습니다. 아무래도 그 경력이 많고 출입처 경험이 많고 그런 기자들은 그런 관계도 많이 형성하면서 또 실제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보다 좀 혹하는 내용들을 잘 받아내니까 예. 그런 게 이제 능력처럼 보일 수밖에 없을 거고 예. 그 지점에서 아마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. 이게 보면 뭐 네. 물론 이렇게 뭐 요번에 알릴레오 이렇게 나오면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보통 우리 뭐 드라마나 영화 보면 다들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맞습니다. 많이 나오잖아요. 네. 뭐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떤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까요, 이게? 네, 방금 앞에까지는 그 출입처 문제에서 그 취재 보도 정도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더 근본적으로 언론사 수익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어떤 면에서 수익을 영향 미치는 거죠? 네, 이건 뭐 그 다른 매체만 그렇고 우리는 안 그렇고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다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저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그냥 드라이하게 말씀드리면 언론사 수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크게 뭡니까? 그러니까 구독료, 예. 그러니까 그 매체를 소비하는 소비자에게 나는 수익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광고입니다. 예. 여기서 광고 수익이 아주 절대적으로 비중이 크죠. 예.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광고 비중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. 특히나 매체의 덩치가 크면 클수록. 예. 예. 이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상황이 얽혀있는데 네. 이게 그 어느 정도의 광고 이게 비중이 차이가 나나요, 이게? 일단 웬만한 일간지 기준으로 구독료나 또 순수하게 독자에게서 나오는 수익이 전체 매출에서 아마 10%를 넘기는 매체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면 한 나머지 90% 이상이 광고다. 그렇죠. 예. 광고 또는 그 매체에서 뭐 행사 같은 거 하잖아요. 예. 저희도 최근에 뭐 걷기 대회 이런 거 했지만은 뭐 마라톤 뭐 무슨 박람회 이런 각종 사업 등에서 아마 그런 수익이 나올 건데 문제는 그 기존 매체 광고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. 예. 그래서 네. 뭐 그 아시다시피 요즘 워낙 온라인 중심으로 매체 환경이 돌아가다 보니까 신문이나 TV에 굳이 광고 내겠다라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. 예. 예, 광고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져 있으니까. 그럼에도 광고비가 싸진 것도 아니고. 예. 그래서 광고 수익은 갈수록 줄어드니 이제 이때 출입처가 좀 중요한 어떤 파트너로서 등장하게 되는 거죠. 예, 출입처는 어떤 적지 않은 액수의 광고를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편입니다. 특히나 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신문사 처지에서 행사나 사업 같은 거를 추진할 때도 꽤 훌륭한 파트너 역할이 돼줍니다. 예. 네, 이게 진짜 출입처를 포기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겠네요. 쉬운 일이 아닙니다. 그러니까 예. 구조적으로,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정 기자나 뭐 심지어 사장 한 명이 결정한다고 해서 출입처 문제를 툭 끊어버리고 없앤다거나 뭐 줄인다거나 가던 데를 빠진다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는 현실적으로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네요. 예. 네, 그 지금 요즘 미디어 환경이 또 예전에 뭐 종이신문 뭐 우리도 신문 하고 있지만 네. 그런 환경에서 요즘에 또 뭐 유튜브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네. 완전히 환경이 그쪽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변하고 있는데 네, 예. 좀 예전과 완전히 지금 다르죠, 지금 이게. 맞습니다. 사실 오늘 이 얘기의 핵심도 그 부분일 것 같은데 독자가 이전에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없던 시기에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출입처를 통한 그 기자의 어떤 네. 정보 그 어떤 권력이 유용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완전히 다르죠. 독자는 오히려 정보 면에 있어서는 양만 따지면은 기자보다 훨씬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. 이제는 기자가 쓴 기사를 보고 이게 맞다, 틀리다까지도 그냥 다 판단을 해버리는 수준까지 이미 와버렸고요. 또 그런 독자 시선에서 봤을 때 어떤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출입처 시스템 안에서 멈춰있는 취재 보도 환경이 어떤 면에서는 되게 우습게 보일 수도 있죠. 쟤네들 지그들끼리 뭐 하나 싶을 수도 있고. 그렇죠. 요즘 독자들이 네. 워낙 또 뭐
진짜 똑똑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맞습니다. 예. 또 뭐 정보도 뭐 외국에까지 직접 이렇게 접속을 하고 이러니까 뭐 네. 우리나라 뭐 외국 외신이라고 가져온 거를 직접 또 맞습니다. 가가지고 원본을 또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잘못했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. 그러니까 어떤 시기에는 아이고 정보 양은 몰라도 인터넷이 워낙 발달이 됐으니까 정보 질은 또 기자들이 낫겠지 이런 시기도 있었는데 예. 이제는 그것도 아닙니다. 정보 질조차도 방금 그 손유진 기자 얘기한 것처럼 일반 독자들이 훨씬 우수한 단계까지 이미 가버린 거죠. 예, 이게 참 많이 고민되는 지점인데 네. 무슨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?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출입처가 어떤 면에서 필요한 점이 있다라는 거는 언론사도 그렇고 그 매체 소비자들도 공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정보 접근성이 어떠한 형태로든 있다라는 것은 아무리 나빠도 없는 것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. 예. 다만 어렵겠지만 그 출입처를 가지게 된 기자, 매체는 진짜 독자들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제대로 취재를 해야 되겠죠. 또 제대로 취재한다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죠? 예,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도 결국 받아쓰기만 있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취재를 하는 게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이 되잖아요. 예.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습니다. 그 진짜 만약에 그런 정보가 계기가 됐든 그렇지 않든 간에 취재가 아주 충분히 된 경우에는 오히려 출입처에서 묻습니다. 이거 어떻게 취재했냐고, 누구한테 취재했냐고 막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. 예. 그럴 때는 취재를 잘한 경우가 되겠죠. 그러면은 해당 기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취재한 걸 바탕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, 사실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만 출입처를 통해서 더 직접적인 확인을 거칠 수 있거든요. 그러면 그렇게 나온 뉴스는 질적으로 훨씬 수준이 높겠죠. 예. 그런 어떤 결과물들이 매체 안팎에서 더 대접받는 그런 환경이 우선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. 어렵습니다. 예, 정말 예. 말은 이렇게 늘어나도. 예, 제가 지금 출입을 안 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얘기예요.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이런 특별한 경우 말고 평소에 매체와 독자가 어떤 충분한 신뢰를 쌓아둬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언론사 입장에서는 우리는 출입처에서 던져주는 어떤 정보로만 뭐 취재가 하거나 보도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분명하게 보여줘야 되고, 그리고 제대로 취재하는 모습들을 늘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. 느리더라도 그렇게 가겠다라는 어떤 신뢰를 쌓아야 되고, 대신 우리가 그렇게 하더라도 뭐 너희는 뭐 못하느니, 뭐 너희 거 안 볼 거라느니, 뭐 바보라느니 이런 말 하지 말고, 아 얘네들은 이런 시각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있구나라는 신뢰를 서로 공유하면서 믿고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. 그래서 어떤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속보나 단독이나 이런 유혹에 그런 압박에 좀 잘 견딜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정말 이 말씀을 유수같이 하시는데 그런 믿음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지금 쌓을 수 있을까요, 이게 진짜. 그러니까요. 그게 진짜 큰 과제인데,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론사를 유지하는 미천이 그 독자에게 나오는 게 10도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. 예. 그리고 나머지가 광고나 출입처에서 나온다면 이게 시간이 언제냐의 문제지, 결국 그 많은 수익을 주는 쪽이 휘둘릴 수밖에 없잖아요. 예. 그러니까 그 90% 이상의 수익이 나오는 걸 막고 저널리즘을 지킨다라는 건 사실상 저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. 예.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저널리즘을 지키기 위한 연대가 언론사와 독자 사이에 필요한데, 최소한 만약에 전체 매출의 30% 정도가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독자에게서 나올 수 있다. 우리가 그걸 체감을 한다라면은, 그런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면은 판 자체를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막연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. 이 분위기를 자꾸 우리 경남도민일보 후원회원 홍보를 하라고 이렇게 몰고 가는 것 같은데. 타이밍을 잘 잡으셨습니다. 예. 어제는 뭐 쉬운 네.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
좋은 매체가 될 자격도 있어야 되고 네. 뭐 저희 뭐 기자들 스스로도 많이 반성을 하고 반성해야 있어야 되고, 됩니다. 예. 그다음에 뭐 시민들이 네, 좋은 매체를 소유할 자격도 있어야 하고 그렇습니다. 그 뭐 또 얼마 전에 유럽도 갔다 오셨지만 제가 듣기로는 파리에서는 점점 언론사를 대기업들이 많이 인수를 한다고 하는데 네, 네, 그 좋은 매체가 독립적인 매체가 많이 있어야지 그렇습니다. 예 뭐 또 소외된 사람들 의견을 많이 그 이야기를 많이 전할 수 있으니까 네, 네. 예 그 정말 반성,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성 많이 해야 되고, 그리고 힘도 내야 될 것 같고, 최근에 저희들 쓴 기사들 중에 이 기사 좋다고 막 SNS에서 공유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면 좋더라고요. 저도 예. 그 누가 쓴 기사든 간에. 그래서 지금이 시민 대부분이 언론을 되게 원망하는 시기잖아요. 예. 근데 오히려 이 시기가 또 좋은 언론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. 그러니까 그렇잖아요. 뭔가 자꾸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런 결핍이 쌓이면은 그걸 또 찾게 되는 시기가 있잖아요. 좋은 거를. 예. 이럴 때 이제 그런 시기에 우리가 좀 더 잘하고, 그리고 그런 걸 뭐 시민들이 볼 수 있다라고 믿어야죠. 뭐. 예. 그 오늘은 제가 우리 스스로를 반성하는 네, 그런 맞습니다. 내용이 되다 보니까 네, 좀 많이 까불지를 못하고 이렇게 점잖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렇습니다. 아무튼 뭐 좀 많이 믿어주시고 네, 우리도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스스로도 많이 믿어보기로 하겠습니다. 예, 그렇게 하죠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내일 좀 까불까불 할 수 있는 뉴스 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좀 즐겁고 즐겁고. 신나게 깔 수 있는 뉴스, 까서 리플 많이 달릴 수 있는 뉴스 그런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. 예, 예, 지금까지 손유진이었습니다. 저는 이승환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오디오 맥도날드를 들을 수 있는 경남 도민일보 채널 구독 부탁하고요. 페이스북 맥도날드 페이지 좋아요도 부탁합니다. 맥도날드는 페이스북 페이지와 이메일 맥@idomin.com으로 소통합니다. 저는 경남 도민일보 이혜영입니다.